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남가주 지역의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해안 기름 유출 사고의 찌꺼기가 샌디에이고까지 흘러갔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당국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 최초로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부양부모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된 경우는 예외 대상입니다. 주차된 차량 바퀴에 러그너트를 훔친 뒤 운전자의 반응을 촬영해 공유하는 이른바 러그너트 틱톡 챌린지가 번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선에 대한 관심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남가주 지역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투표소 확대도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이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유권자 등록 대상은 한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국외 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으로 투표 참여를 위해선 반드시 사전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유효한 여권 번호가 필요합니다. 여권 번호만 정확하게 여권 번호하고 나중에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이메일 어드레스나 전화번호 이런 것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에서 등록을 하는 게 상당히 교민 여러분께서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와 방법들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놨으니까 홈페이지에서 그걸 참조하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등록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다만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후 한국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했을 경우 선거인 명단에서 자동 삭제될 수 있는 만큼 다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 기간 동안 한인단체와 교회, 대형 마트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 업무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 현재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선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재외국민 선거 우편투표제 도입보단 투표소 확대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본국 정치권에서도 교민 여러분의 그 투표소 확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교민 여러분께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내년 2월 23일부터 6일 동안 실시됩니다. 재외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는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해안 기름 유출 사고로 방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곳곳에서는 여전히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름 찌꺼기는 사고 현장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샌디에고 해변까지 목격되고 있어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헌팅턴 해변에선 굳은 기름 덩어리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오염물질은 100마일 정도 떨어진 샌디에고 해안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기름 덩어리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유출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당국은 만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A lot of dark patches of oil. In terms of oil movement, we're talking about a huge area of the ocean, and that oil spreads wide and far. 인근 델마르와 엔시니타스 해변 등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완전한 복구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바닷속 생태계까지 파괴되는 등 2차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There may still be some long-term effects locally if that oil stays in the wetlands. Most definitely, it would affect the fish. I mean, and then it go into potentially our local fishery. If we're eating that kind of fish locally, it could be a health hazard. 인근 비즈니스에 미치는 타격도 큽니다. 기름이 퍼진 구간의 모든 해변이 폐쇄되면서 유동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 이는 심각한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자 인근 업주들은 사고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t's a ghost town. There's nobody here. We're hoping for a swift cleanup. We're hoping that the authorities respond responsibly. 당국은 한 상업용 선박이 잘못된 지점에서 닻을 내리면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정확한 송유관 파손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렌지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출된 기름 수거 작업에 주 정부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미 전역 최초로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플랜을 부양부모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령에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를 주정부에서 규제하는 개인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녀의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경제적 비용의 50% 이상을 자녀에 의존해야 하며 자녀가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일 자녀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했다면 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영주권자와 서류 미비자들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15,000여 명 정도가 앞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성관계 중 상대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관계 도중 상대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은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스텔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지난 2017년 성관계 중 상대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는 예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이런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고의로 이런 행동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스텔싱 행위는 거의 기소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큰 인기 뒤에 불거진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CNN은 오징어 게임의 일부 장면에 한국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노출돼 번호 소유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CNN은 비즈니스 전화번호 유출로 소유자에게 수천 통의 장난 전화가 쏟아져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AFP통신 역시 번호 유출 후 제작진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생활 침해 논란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전화번호가 나오는 장면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술집이나 와이너리 등 일부 실내 비즈니스를 방문하는 모든 LA 카운티 주민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나 세계보건기구가 발행한 종이 접종카드 또는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발급한 디지털 접종카드로 모두 접종 여부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이 발급한 백신 접종카드나 캘리포니아 예방접종 등기에 입력된 기록도 인정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에는 이름과 접종 날짜, 백신 제조사 등이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하며 접종자는 이를 원본이나 사진, 사본, 전자기기에 저장된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기준 12세 이상 LA 카운티 주민의 65%가 1차 백신 접종을 끝냈고 58%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되면서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팬데믹이 반환점을 돌아 서서히 종착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 백신 접종의 지역적 격차가 큰 만큼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99,6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달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13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17만 6천 명에 달하면서 정점을 찍은 뒤 한 달 가까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We have certainly turned a corner. Cases are down about 50% from their peak. We have passed the peak of Delta infection, and hospitalization and deaths are trailing off. These are very, very good signs.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과 코로나 검사의 확대,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확산세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달 동안 1차 백신 접종률은 이전보다 4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라바마와 조지아 등 남부에선 접종 자격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접종을 마친 비율은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This is really about creating a safe environment for people to work, for young people to study, and for all of us to engage in commerce. 머시 단장은 평균적으로 백신 의무화를 시행한 기관에서는 백신 접종자의 비율이 20% 이상 증가했다며 백신 의무화 조치는 대중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염병학자들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실내로 들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몇 달이 매우 중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학생은 앞으로 오는 2029-2030 학년도부터 필수적으로 인종학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모든 공립학교의 졸업 요건에 인종학 과정을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은 모든 공립학교에서 2025-2026 학년도부터 최소한 하나의 인종학 수업을 제공해야 하며 2029-2030 학년도에 졸업하는 학생은 한 학기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는 미 최초로 고등학생을 위한 인종학 교육 과정을 채택했지만 필수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인종학 교육 과정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 역사적으로 소외된 4개의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존 인종학 커리큘럼에 없는 유대인과 아랍계 미국인 등에 대한 수업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각종 챌린지에 대한 영상이 난무하면서 위험한 도전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차량 견인 업체들은 최근 차량 바퀴의 러그너트를 몰래 풀거나 훔친 뒤 운전자의 반응을 녹화해 공유하는 이른바 러그너트 틱톡 챌린지가 번지고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t's a deadly challenge. So this could be very bad for somebody traveling down the road at a highway speed. If a tire comes off, they could end up in a serious crash, get hurt, possibly die. You just never know. 업체 측은 대부분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주로 챌린지 대상인 만큼 운전하기 전 바퀴 상태를 살필 것을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건드리거나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징역형이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를 앞두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원주민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고의 시기부터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토착민, 토착 하와이안들이 수세대에 걸쳐 다양하고 활기찬 문화를 건설해 왔다며 원주민의 날 선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평등과 기회 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원주민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면에서는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제정된 콜럼버스의 날은 지난 1492년 10월 12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이후 이 지역에서 행해진 식민지 역사 때문에 콜럼버스의 날을 기리는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콜럼버스 데이 포고문도 함께 내놓으면서 신대륙을 발견한 이탈리아계 미국인의 역할을 칭찬했지만 콜럼버스와 다른 탐험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져온 폭력과 해악 역시 언급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기료가 치솟아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전등 대신 촛불을 켜는 집까지 생겨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전기가 모자라서 신호등이 꺼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력 발전의 원료인 석탄, 천연가스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세계 곳곳이 에너지 위기로 끔찍한 겨울을 겪게 될 거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프랑스 파리. 치솟는 전기료를 견디다 못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Des mamans avec 2 enfants. Aujourd'hui, il faut choisir entre soit payer sa facture d'énergie, soit donner à manger à ses enfants. 스페인에선 전등 대신 촛불을 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Ahora no me pongan lavadora que y en ese plan. O sea 하루 8시간 전기 호흡기를 달고 사는 환자가 전기료 때문에 난방이나 호흡기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Qué voy a hacer este invierno? No lo sé. No tengo ni idea. 유럽의 전기요금은 가스값에 연동되는데 올해 가스값이 280%,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전기료가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영국에선 급등한 가스값을 못 견딘 전력 회사들이 파산하고 공장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엔 중국의 영향도 컸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입국인데도 올해 가스 수입을 13%나 더 늘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탄소 중립 선언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과 카타르 등으로부터 청정 에너지인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면서 값을 올린 것입니다. 중국은 석탄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석탄으로만 전체 전력의 60%를 충당하는 중국에선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올해부터 공장의 전력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외교 문제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뒤 전 세계의 석탄을 사들이자 공급망이 교란돼 국제 석탄값이 올라갔습니다. 기후 변화도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수력 발전량 세계 1위 중국과 세계 2위 브라질에 기록적인 가뭄이 덮친 것입니다. 풍력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과 영국에선 올해 유독 바람이 잠잠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전력을 석탄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서 국제 석탄값은 1년 만에 톤당 58달러에서 246달러로 3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부진하면서 석탄이나 가스 발전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는데 탈탄소 때문에 투자가 많이 좀 이루어지지는 않고 석탄값 폭등은 다시 중국의 전력난으로 이어져 전기가 모자라 신호등을 끄고 공장을 멈추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주요 석탄 생산지인 샨시성엔 최근 기록적인 폭우까지 내려 27개의 탄광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유가도 1년 전에 비해 2배나 올라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난방비 폭등, 물가 상승을 동시에 겪어야 하는 혹독한 겨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한국의 한 자동차 업체의 반자율 주행 기술과 한 중견 업체의 5G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몰래 빼낸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중견 업체의 기술은 일본으로 유출되기 직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앞 차량과 거리가 가까워지자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간격을 유지합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반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산업부가 지정한 첨단 기술로 해외 유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기술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지난해 4월 이 기술을 빼내 협력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원은 한 달 전에도 도로 상태와 속도에 따라 밝기와 각도가 바뀌는 전조등 기술도 빼내 또 다른 협력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연구원과
기술을 넘겨받은 협력업체 직원 2명을 영업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기술을 보유한 한 중견 통신 장비업체. 무선 통신 사각지대에서도 5G를 쓸 수 있는 국가 핵심 기술입니다. 지난해 3월 이 회사와 자회사 직원 8명이 한꺼번에 퇴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연구소장도 있었는데 퇴사한 바로 다음 날 법인을 설립하고 제품 생산에 나섰습니다. 집단 퇴사라고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런 배임행위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 업체는 올해 시제품을 생산해 일본 업체에 보냈다가 국정원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태블릿과 외장 하드로 회사 정보를 통째로 빼냈는데 다행히 기술 자체는 해외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소장 등 8명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샌메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메뉴엘. 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이냐, 이낙연 후보와 결선 연장전이냐가 오늘과 내일 수도권 경선에서 확정됩니다. 대장동 논란에도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율이 1, 2차 때보다 높은 걸로 나타나자 이재명, 이낙연 양측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진행된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율은 74.7%, 4명 중 3명꼴로 투표했습니다. 지난 2차 때보다는 25%포인트 넘게 올랐고 투표율기가 높았던 1차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대장동 논란에도 경선 참여율이 높게 나온 것을 두고도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측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기득권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당내 특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민심 결집이라고 자평했습니다. 17만 표만 더 얻으면 과반 득표에 성공하지만 19대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누적 득표율 57%를 목표치로 내세웠습니다. 이미 대세는 결정된 게 아닌가.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여론들이 당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위기론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는 가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 3, 4%포인트만 줄여도 결선 투표가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50% 미만만 되면 다시 한번 결선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한 3, 4%의 지지율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재명 구속 상황을 언급한 이낙연 후보 측 서른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도 양측은 선 넘은 발언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와전됐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있다는 취지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막판까지 계속된 명락대전 후유증 우려가 제기되자 송영길 대표는 모든 후보가 민주정부 동지라며 결과승복과 원팀 정신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원 투표에서 강세를 보인 윤석열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며 2위에 올랐고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세 후보가 2차 컷오프를 무난히 통과했고 마지막 한 자리는 원희룡 후보의 차지였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1차 컷오프 때와 마찬가지로 가나다 순으로 4명의 이름만 발표했고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MBC 취재 결과 당원 투표 30%와 국민 여론조사 70%를 합산한 종합 1위는 윤석열 후보였고 이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홍준표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로 또 2차 경선도 압도적인 승리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뜬소문에 의하면
제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당원들의 지지가 결국 자신에게 모아질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당원들께서 진짜 누구를 내세우면 이재명을 확실하게 이길 거냐를 저는 생각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치열한 4강 경쟁을 뚫은 원희룡 후보는 향후 토론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장까지 중도 사퇴하며 대선판에 뛰어든 최재형 후보는 석 달 만에 고배를 마셨고 홍준표 저격수를 자처했던 하태경 후보도 4강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총선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하던 황교안 후보는 이번 경선도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10번의 토론을 거쳐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공군의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따돌림, 그러다 끝내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정리하도록 내몬 사건. 군 검찰이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형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면서 군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유족들이 또 반발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검은 천으로 수갑을 가린 장모 중사가 군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재판부에 장 중사를 징역 15년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 검사는 상명하복 질서가 유지되는 군에서 구성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겪다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중사는 그동안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군검찰은 추행 직후 이 중사를 쫓아가 없던 일로 해달라며 회유하거나 신고해보라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 등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선 장 중사는 성추행 발생 220일 만에야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이 중사의 아버지 앞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장 중사가 여전히 유리한 정황만 진술하고 있다며 오열했습니다. 국방부를 두둔하는 듯한 군 검찰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군 검찰이 국방부가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한 겁니다. 과연 국방부의 의견인지 피해자를 위한 의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자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유족 측은 초동 부실 수사 책임자들이 대거 처벌을 면하는 등 국방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듭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부실 수사를 수사심의위원회에다 올렸던 그 카르텔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찾아내서 처벌을 받게 할 겁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1심 선고 날짜를 정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샌메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메뉴엘.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벤츠나 포르쉐에 차주라면 본인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차종에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 모토로사에서 수입 판매한 14개 차종 7,500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S580 포매틱 등 벤츠 5개 차종의 경우 비상 통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가 전송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포르쉐 코리아에서 병행 수입한 마칸 37대는 충돌 시 에어백이 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모토로사에서 수입 판매한 두가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도 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됐는데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이 안내되겠지만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리콜 차량은 업체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결함 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했다면 수리비 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통업체들의 배송 속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새벽 배송에 이어 저녁에 주문을 하면 자정까지 배달해주는 미드나잇 배송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주문 다음 날 도착하는 이길 배송에서 당일에 오는 당일 배송, 새벽에 배달되는 새벽 배송까지 배송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배송업체는 오늘 출시된 아이폰 13을 자정 이후 1시간 안에 구매자가 받아볼 수 있도록 미드나잇 배송을 진행했고요. 이러한 빠른 배송 서비스는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드러그스토어 업체는 지난해 저녁 8시 전에 주문하면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고, 또 다른 화장품 편집숍도 오후 6시 반 이전에 주문하면 최소 1시간에서 3시간 안에 배송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빨리 받아볼 수 있어 좋지만 배송 경쟁이 과열돼 안전사고로 이어질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돼 다소 비좁았는데요. 이 원룸형 주택의 면적이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원룸형 주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원룸형 주택이라는 용어를 소형 주택으로 바꾸도록 했고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의 상한을 기존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욕실과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등 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 주택 세대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조깅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플로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펫 플로깅부터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까지 플로깅 독려 행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린 포인트제를 통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오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요. 한 백화점은 오는 30일부터 반려동물과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펫 플로깅 티켓을 판매하는데요. 티켓을 사서 플로깅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티셔츠와 모자, 백화점 할인 쿠폰 등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포인트 10만 점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화장품 업체는 제주도에 해양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캠페인을 기획했는데 참여자에게 가방과 장갑 등 플로깅 용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이킹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일명 줍킹 챌린지를 진행하는 아웃도어 업체도 있는데요.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가방과 집게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